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일 오후 2시입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기 주간 여론조사에서 아주 흥미로운 통계 하나가 나왔습니다.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금 여권에서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이런 분들을 제치고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하여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재명, 한동훈 이런 대결 구도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물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 한동훈 구도가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상당한 차이로 여권 후보군에서 선두에 나섰다는 것은 앞으로 전국의 향방을 상당히 흔들어 놓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한국갤럽이 11월 29일에서 12월 1일 사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응답하도록 했습니다. 몇 사람을 거명하면서 여기서 선택을 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랬더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 홍준표 대구시장이 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낙연 전 대표가 각 3%,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가 각 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6%는 그 이외의 인물을 거론했습니다. 44%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근데 경선을 할 경우에 이게 중요하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25%, 홍준표 7%, 오세훈 6%, 안철수, 이준석 각 4%, 유승민 3%로 분산되었습니다. 한 번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25%, 홍준표 7%, 오세훈 6%, 안철수, 이준석 각 4%, 유승민 3% 이렇게 됩니다. 압도적으로 한동훈이 여권에서는 1위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한동훈 25% 다음이 뚝 떨어져서 홍준표 7, 오세훈 6 이렇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 이재명, 안철수, 홍준표 세 사람은 모두 제20대 대선 경선 또는 본선 주자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선거에도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한동훈은 지난 6월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취임한 지 1개월 만에 4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부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화제의 중심에 섰고, 취임 후에 한동훈 장관의 일거수일투족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아니 전부가 다 헛발질로 판명이 되니까 이게 거꾸로 한동훈 운동해준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인사청문회 직후 장관 후보 적합평가에서는 적합이 44%, 부적합 36%로 나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장만 4선인데 지방선거 직후 조사에서 당시 경기지사 당선인 김동연과 더불어 향후 가장 기대되는 광역단체장으로 꼽혔는데 그 뒤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기준으로 보면 반년 만에 오세훈 지지율이 지난 6월 20%에서 이번에 6%로 뚝 떨어졌고,
한동훈은 9%에서 25%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이 떨어지고 한동훈이 오르는 이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현재 전국적 지명도나 대중적 인기, 조사 시점 이슈가 반영된 지표로 봐야 한다고 한국갤럽이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 출마 전제가 아닙니다. 다음 대선 출마를 전제로 한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응답 특성상 유권자가 지목하는 인물은 누구나가 언급할 수가 있으므로 때로는 정치권 언론에서 자주 거론되지 않던 새로운 인물이나 불출마 선언한 인물이 나타나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요한다 이거죠. 인물명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요청에 따라 특정인의 이름을 넣거나 뺄 수 없음도 미리 밝힌다고 갤럽이 지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은 단순한 관료가 아니라 정치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2024년 총선 운동이 벌어질 텐데 그때부터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법무장관 들어 장관직 그만두고 아예 당으로 들어와서 간판이 되어 달라는 이런 요구도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어떻게 보면은 출전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조사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전 당대표가 이렇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지지율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몰아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의 이름은 여기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준석의 영향력도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돌이켜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때가 한동훈 법무장관 이준석 당대표가 간판 역할을 하면서 민주당과 아주 재치 있게 싸울 때였습니다. 그게 5월, 6월이었습니다. 그게 국민의힘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다가 7월 초부터 윤석열 세력이 이준석을 밀어내는 지리한 싸움을 하면서부터 윤석열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폭 하락했습니다. 한동훈, 이준석, 한 분은 30대, 한 분은 40대, 이 두 사람이 다시 국민의힘의 간판 또는 상징으로 복귀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2024년 총선에도 그 이후에도 상당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